문제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몰롱도 HCl이랑 그리고 B몰롱도 NaOH, C몰롱도 XOH2가 있으니까 산 하나에 염기 2개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용액이 총 3가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수용액은 XOH2가 없습니다. 1가 산과 1가 염기만 만난 상황이고 나수용액과 다수용액은 3가지를 전부 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수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이온수 개념, 이제 몰농도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뭐 전체 부피를 곱하셔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날리면서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같은 부피당 색깔을 바꿔 써볼게요. 같은 부피당 양이온수라고 해석하셔서 1ml당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전체 부피당 양이온수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로 부피를 같게만 맞춰준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여러 번 풀어봤을 때에는 이렇게 부피를 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굳이 부피를 곱하는 방식으로 풀지는 않고요. 제일 그나마 쉬운 방식으로 1ml당 또는 같은 부피당으로 한번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수용액은 지금 40ml가 준비되어 있고 나수용액은 80ml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부피가 전체적으로 2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맞춰 주시려면요. 네모 한 칸을 그냥 40ml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와 나에서 지금 부피가 2배 차이 나니까 나에다가 네모 한 칸을 더 그려주시면은 문제풀이가 되게 수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80ml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이 몰농도 개념은 그 부피분의 이온수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같은 거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네모 2개, 동그라미 2개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시죠? 우선 가에서 나로 이렇게 오실 때 세모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워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경우는 알짜 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세모는 수소 이온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와 나에 동시에 존재하는 양이온은 지금 NaOH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이제 NaOH, Na 플러스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새로 생긴 요 네모 이온은요. 네모 이온은 그 새로 들어간 XOH2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Xe 플러스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지금 가에서 수소이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성인 게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양이온이 2종류 있는 상황인데 수소이온이 없죠. 예. 지금 보시면은 나트륨 이온이랑 그 Xe 플러스 이온만 있으니까 수소이온이 없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진짜로 염기성이 되거나 아니면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둘 다 없는 중성까지 염두에 두고 풀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일단 자료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료 해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40ml당 양이온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0ml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약분이 되면서 1ml당 들어있는 양이온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가 이 약분된 것이지 비율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또 처음 푸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온표 작성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온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나눠주시고 그러면 가수용액이랑 나수용액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가는 산성이니까 OH 마이너스 없어야 되고요. 우선 나에서 H 플러스 없는 거 확인됐지만 이제 OH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가에서 X2 플러스 이온도 없어야 되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잘 보시면은 그 세모가 3개 주어져 있고 동그라미가 3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 각각 3개가 되면서 플러스 6만큼의 전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양이온 반, 음이온 반 전기적 중성에 의해서 Cl-도 플러스 6만큼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6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은 전부 다 HCl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Na 플러스 3개도 그 30ml에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비율 처리해 주시면은 Cl-가 12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Na 플러스가 4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마침 이 네모칸을 보더라도요. 나수용액에 있는 네모칸을 잘 관찰해 보셔도 지금 X2 플러스 이온이 4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이 4개 들어있기 때문에 Na 플러스 개수는 확실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럼 얘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여기에 4개 들어있다는 것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마지막 부분 해석해 볼게요. 마지막 부분 해석해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X2 플러스 이온이 네모인데 3개 들어있고요. H 플러스 이온이 세모인데 2개 들어있고 동그라미가 Na 플러스 이온인데 1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1 이어서 총 플러스 9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양이온 반, 음이온 반 조건에 맞춰서 그 Cl-의 개수도 이제 9개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너무 비약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개수를 그냥 부피에다가 다 그대로 얹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부분 답이 나오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X2 플러스 3개 있으니까 3개 써보시고요. Na 플러스 1개 있으니까 1개 써주시고요. 남아있는 수소이온은 2개지만 염화이온이 9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X 저 이가 염기 XOH2를 보시면요. 여기에 20ml당 4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5분의 1, 5분의 1이죠. 5분의 1몰 농도. 다른 말로는 이제 0.2몰 농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부피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개 들어있을 때 5분의 1이 나오려면은 V는 1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15y, 15x가 되는 거고요. NaOH는 지금 여기서 0.1몰 농도가 나오죠. 0.1몰 농도, 10분의 1몰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15y가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y는 3분의 2만큼 나와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x의 값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Cl- 개수가 9개라는 걸 써야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지금 이게 0.6몰 농도가 되는 거죠. 0.6몰 농도.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5ml당 3개라는 거죠. 5ml당 3개. 그럼 이 자리가 지금 9개가 들어왔으니까 3배 처리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15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x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비율 처리를 해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문제에서는 x분의 y라고 돼 있으니까 뭐 어차피 분수꼴로 돼 있으면 알아서 비율 처리되니까 값 계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산이 거의 끝났어요. 그럼 이제 대입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우선 ABC가 각각의 이제 몰롱도니까 HCl A의 몰롱도는 0.6이고요. 그 다음에 NaOH의 몰롱도 B는 0.1 몰롱도가 나오고 C는 이제 0.2 몰롱도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그냥 다 날려서 6대 1대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에다가 6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2 넣으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인데 x가 1이고 y가 3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워보시면은 정답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다수용액을 풀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 주어져 있는 개수를 그대로 활용하시되 이걸 그대로 얹히셔서 v 값을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x, y 값을 뽑아내시는 게 그나마 그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게 아닌가. 물론 좀 더 센스 있고 풀이 과정을 더 약소화 시킬 수 있기는 한데요. 이게 서술형 문제, 수행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율 풀이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선생님한테 설명하기가 본인이 이제 글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